중학교 1학년 현재소 1가 본문입니다. 공부해 볼게요. 자, 1과는 일단 큰 제목은 New Start, New Friends.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친구들 이건데 본문의 제목은 Mystery Bags입니다. Mystery 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미스터리. 그냥 한국말로도 많이 하니까 그냥 미스터리 백이라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미스터리는 뭐야? 신비로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비로운 가방들 이렇게 되겠네요. 도대체 가방 안에 뭐가 있길래 신비로운지 봅시다. 자, 첫 번째 본문입니다. This is Miss Kim's English class.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보시면 this는 뭡니까? 이것, 라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이고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시 대명사로 주어로 쓰였죠. 이것은 입니다. 미스터 킴의 영어 수업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칭 대명사 하면서 공부했죠? 이거 핀이 너무 얇으네요. 잠시만 두께 좀 조절합시다. 왜 이렇게 얇아졌지? 자, 보시면 우리 인칭 대명사 할 때 뭐였습니까? 뭐뭐 의자가 들어가면 소유격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일반적인 소유격 봐봐. 인칭 대명사에서 my라던가 your라던가 이런 인칭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서 소유격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요거 미스터 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운 인칭 대명사 표현은 없었죠, 소유격이.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사람의 소유격을 말할 때는 이름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어퍼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어퍼스트로피를 찍고 s를 붙이면 이게 누구누구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미스 킴의 영어 수업입니다 라는 거니까 미스 김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하시는 거죠. 영어 수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이것은 미스 킴의 영어 수업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봅시다. His students introduce their favorite things in mystery bags니까 그의 학생들이 introduce 뭡니까? 소개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 잘 보자. 다시. 자, 우리 his student 보이시죠? his student 몇 인칭? 자, 우리 공부했어요. 나 우리 1인칭, 너 2인칭, 나머지는 몇 인칭? 3인칭. 3인칭인데다가 그의 학생들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래서 여기가 복수가 되는 거니까 복수가 되고 일반 동사 없네요. 일반 동사. 그러면 여기 같은 데다가 s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요 s 붙이는 걸 어떤 때만 하기로 했어?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그럴 때 동사가 일반 동사면 그때 붙이기로 했죠? 그런데 이거는 3인칭 복수니까 이거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해봅시다. 그의 학생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뭘 소개하고 있어?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물건도 되겠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들어있냐면 in mystery bags니까 신비로운 가방 속에 있는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소개하는 애가 나왔네요. Hi, I'm Kate. 안녕, 나는 케이트야. 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소유격 아니잖아,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거는 I am의 줄임말이죠? 자, 선생님 전 이거 모르겠는데요 하면 우리 문법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그럼 우리는 다시 복습 들어가요. 또 봅시다. 그래서 안녕, 나는 케이트야. 이렇게 얘기하네. Look at my mystery bag.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자. 자, 우리가 원래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영어는 항상 문장 시작할 때 주어, 동사로 시작하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자, 주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명령문인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명령문. 자, 우리 명령문 한 번만 잠시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글씨가 얇을까요? 조금 더 두껍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명령문은 누구누군가에게 뭐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고 누구누구한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해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긍정 명령문 이럽니다. 자, 긍정 명령문의 특징은 뭐냐면
뭐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봐봐. 만들다가 make죠. 그런데 만들어! 라고 할 거면 뭐야? make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달리다가 run이니까 달려! 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run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부정명령문은 어떻게 돼요? 부정명령문은 뭐야? 동사원형 아니고 앞에 don't 또는 never. 우리 빈도부사 배웠죠? never. 그리고 뭐야? 일반 동사 부정형 만들 때 오늘 두더지에서 don't 오시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시면 됩니다. 동원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뭐뭐 해라 라는 뜻이고, 요거는 아래 거는 뭐뭐뭐 하지 마라, 뭐뭐뭐 하지 마라 이 뜻이 된다. 그럼 지금 보시면 뭐야? look at 하니까 보다 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볼게요. look at까지 와야지. 뭐 봐봐. look at 하면 이게 무엇을 보답니다. 그러니까 뭐뭇을 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되실까요? 자, 근데 선생님이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에는 숨겨진 주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you가 있어. 그래서 근데 그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설명이 지금 난 너무 복잡한데 라고 하면 이 설명 부분은 건너뛰고 가셔도 되고, 그래도 나는 궁금하니까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들어보실게요. 그럼 봐봐. 명령문에는 실제적으로는 주어는 안 씁니다. 근데 여기엔 실제 주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you. 숨겨진 주어가 you가 있어. 왜? 내가 명령을 해. 야, 공부해. 공부해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내 상대방이 너 보고 공부하라는 거지, 어딘가 다른 데 있는 누군가 막 이상한 애 보고 뭐 그 남자 보고 공부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은 숨겨진 주어 you가 있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부가의문문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알아두면 좋아서 미리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갑자기 너무 헷갈리는데 라고 하면 그냥 저렇게 기억하시고,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됐을까? 그럼 보자. Look at, 보세요. My mystery bag 이니까 나의 신비한 가방을 봐봐. What's in the bag? 이렇게 되죠. 그럼 중학교 1학년인데 왜 나올 때 나와야 하는 거지? 자, 보자. 볼게요. 보시면 What's in the bag? 이니까 무엇이 있나요? 그 가방 안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센텐스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What is in the bag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방에 있는데, 이때 얘가 우리가 배운 주어예요. 우리 일가니까 주어랑 써주는데 우리 문법 시간에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냥 S라고 할게요. 그냥 S라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그쵸? 그러면 무엇이 가방에 있는데, 자, 이게 있었어. 우리 봐봐. 비동사가 의문문이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항상 외우라고 했는데, 비동사가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근데 선생님 여기 이게 주어라면서요. 근데 주어 뒤에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냥 이렇게 무엇이 있나요? 가방 안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해하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비동사가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 앞에 온다고 했는데 왜 얘는 주어 뒤에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은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얘는 봐봐.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맨 앞에 와요. 왜 맨 앞에 와?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알고 싶은 거에 중점적인 대상이 얘라서, 의문사라서 의문사가 의문문 맨 앞에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어제 뭐 먹었어? 라고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너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야. 그러니까 무엇이 강조점이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와요. 의문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와야 됩니다. 어제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 어제 갔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 상대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어제 어디 갔었냐니까 어디가 핵심이죠. 그래서 상대가 물어볼 때도 어디, where이 맨 앞에 올 거고 여러분도 대답할 때는 어디에 맞춰서 대답을 할 거야. 그쵸? 그것처럼 의문사는 뭐야? 의문문에서는 문장 맨 앞에 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의문사가 왔는데 얘가 주어야.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비동사 의문. 자, 천천히 생각하자.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랬어. 근데 가야 돼. 근데 의문문 들어간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들어간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맨 앞이래. 그럼 얘가 맨 앞에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뭐냐면 자, 요겁니다. 의문사 지금은 아시죠?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평서문 어순을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그대로 평서문 어순을 쓰셔야 됩니다. 왜? 아까 말해준 것처럼 얘가 문장 앞으로 문장에서 주어 앞으로 가야지 의문문인데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또 맨 앞에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의 원칙이 충돌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렇게 바꿨습니다. 요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요렇게 이 원칙으로 쓴다.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무엇이 있니 가방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럼 봐봐. Look at my mystery bag. 나의 신비로운 가방을 봐봐. 무엇이 있니 가방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My little friend is in this bag. 자, 나의 조그마한 친구가 있어 이 가방 안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봐봐. 우리 비동사의 뜻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 보시면 여기가 뭐뭇이 있다 이렇게 되고 무엇이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뭡니까? 무엇이 있다의 뜻으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어린 친구, 미안해. 나의 작은 친구가 이 가방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아래 보세요. It's small. 그것은 작아. And it sometimes flies.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날아다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보시면, 요 it하고 요 it은 나타내는 애가 누구야? 걔가 나타내는 애는 나의 작은 친구 얘네가 이십니다. 나의 작은 친구는 그 다음 보세요. is. 자, it is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입니다인데 뭐야? 작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봐봐. 요때 요 is는 뭐야?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다의 뜻입니다. 무엇이다? 그것은 작은 상태입니다. 작은 상태입니다. 해서 이다의 뜻입니다. 요 비동사랑 모양은 같지만 다르죠. 자, 그리고 보세요. It sometimes flies. 그것은 때때로 날아다녀요 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누구야? 자, 아까 말하던 애가 있었죠. 앞 페이지에서 말한 것 같은데. 자, 우리 보시면 지금 주어가 몇 인칭? 3인칭 단수죠. 그리고 현재 시제가 되면서 동사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3인칭 단수 현재고 동사가 일반 동사면 동사 뒤에 s나 es 붙여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동사가 누구야? fly니까 fly. y로 끝났으니까 y가 자음 플러스 y니까 y가 i로 바뀌고 es 붙어서 flies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고 그것은 때때로 날아다녀요 라고 하고 있죠. 자, 넘어가기가 힘드네. 첫 지문이라서. 또 누구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외운 애죠. 누구예요?
여기 sometimes 보이시죠? 자, 요거는 페이지를 한번 집어 넣어서 볼게요. 보시면 sometimes 얘 뭐야? 우리 외웠는데 누구입니까? 아, 기억이 안 나. 안 날 수 있지. 자, 보세요. 우리 누구 배웠죠? 빈도부사 배웠어요.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뭐였어? 뭐라고 했죠?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했는데,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 이 빈도부사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빈도부사예요. 자, 요 빈도부사는요, 종류가 일단 뭐야? 종류가 있는데 쭉 늘어 들을게요. 누굽니까? 일단 always, 그 다음 usually, 그 다음 뭐야? often, 다음 sometimes, 지금 나온 애네요. 그 다음에 rarely, hardly 정도가 있는데 우리 hardly는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누구야? never. 이렇게가 오는 순서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선생님이 뭐야? 지금 중간에 계속 부등호 넣고 있죠? 뭐냐면 이게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제일 빈번하게 하는 거고,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always라는 애는 뜻이 항상이란 뜻인데, 이 항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줬어. 그러면 뭘 써? 10번 내줬는데 10번 다 해와. 그러면 얘가 항상 always, 빈번한 정도가 제일 많죠. 그런데 usually, 보통, 그 다음에 또 대개, 이런 뜻을 가지는 애는 숙제를 10번 내줬는데 한 7, 8번 해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7, 8번 정도 해오는 정도. often 하면 종종, 자주란 뜻으로 쓰이고, 얘는 뭐야? 숙제를 10번 내주면 한 5, 6번 해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주 해오실게요. 자, 그 다음에 sometimes는 가끔, 때때로란 뜻인데, 얘는 숙제를 10번 내주면 한 2, 3번 해오시는 겁니다. 아,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기서부터도 많이 곤란한데. 자, 이러면 진짜 곤란하고,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렇게 되죠. 얘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라서요. 숙제를 10번 내주면 여러분이 한 0.5번? 그러니까 한 번도 다 안 했어. 한 번 하다가 이거 좀 어렵네? 하다가 맞는 거죠. 이게 hardly, 거의 하지 않는이고, never는 전혀 뭐뭐 하지 않는 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곤란하신데, 숙제를 10번 내주면 뭐야? 한 번도 안 오는 거죠.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요런 종류가 있고요. 요 순서를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헷갈리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가 많이 헷갈려 하는데, usually가 보통 대개고 often이 종종 자주란 뜻으로 쓰이니까 왠지 느낌상 얘가 더 많이 할 것 같겠지만 아니다. 뭐야? usually가 더 많이 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도부사는 이렇게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얘 자리가 정해져 있다 라고 했어. 자, 일반적으로 부사들은 뭐 관용적으로 어디에 쓰인다,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문장 맨 앞에 온다, 뭐 이런 관용적인 부분들이 있고 위치들이 있지만 위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꼭 여기 써야 돼 막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빈도부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우리 외웁니다. 위치, 빈도부사의 문장에서의 위치는 비조디 일합입니다. 뭐라고? 비조디 일합. 자, 요 5글자를 외웁니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앞이다. 그래서 비조디 일합. 어떻게 외운다고요? 비조디 일합. 요렇게, 아무도 안 찍었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원칙이고요. 예외가 나중에 생길 건데 일단 원칙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부터 먼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머릿속에 있는 채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자. 자, 그럼 봐봐. 이제 sometimes가 좀 보이시나요? 봐봐. sometimes, 가끔, 때때로란 빈도부사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조리, 이락. 그래서 지금 보시면 fly, 일반 동사 앞에 오고 있죠. 되실까요? 요거 빈도부사 위치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if flies sometimes 하면 여러분 해석하면서 그것은 날아다녀 가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연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위치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이제 내용이 보자. 내용을 다시 잡아볼게요. 그것은 작고 그것은 때때로 날아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 봅시다. I love it a lot. 자, 나는 사랑해. 그것을. 여전히 그것은 누구야? 뭐야? 얘가 얘기하는 것도 여기 있는 이시고 요 이도 같은 애고 그럼 누굽니까? 나의 작은 친구가 되겠죠. 나는 사랑해 나의 작은 친구를 하고 alot이라고 쓰인 애는 많이라고 말하는 부사입니다. 요거 뒤에는 뭐야? 명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많은이래. 미쳤어. 자, 많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많이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해요. 나의 작은 친구를 많이 사랑해. But my brother doesn't like it. 자, 하지만 나의 남동생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자, 요 it은 여전히 뭡니까? 나의 작은 친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뭡니까? 보세요. My brother 보이십니까? 내 남동생. my가 붙었다고 해서 1인칭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우리 배웠잖아. 나 우리 1인칭, 너는 2인칭, 나머지는 3인칭. My brother 3인칭. 그 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해보자. 색깔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많이 보이네. 자, 이거는 여전히 나의 작은 친구고 그 다음에 빨간색? 자, my brother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의 단수죠. 그리고 뭐야? 현재. 그리고 일반 동사니까 부정문 만들 때는 두더지 중에 더즈 붙이고 not 오고 동사 원형. 우리 두더지 붙이고 not 붙이고 동사 원형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doesn't가 와 있습니다. don't 같은 거 쓰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내 남동생은 그 나의 작은 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보자. What it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안해요. What is it이라고 적혔네요. 그걸 보시면 그것은 무엇이니? 봐봐. 여기서는 what이 주어였어. 무엇이 있나요? 가방 안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주어가 누구냐면 그것이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예요. 무엇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렇게 돼서 말을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렇게 되는데 순서를 잘못 집었죠? 그런데 주어는 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다 이렇게 하니까 뭐야? 짜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t's a beetle. Its name is beetle니까 beet라고 읽으실 건데요. 일단 이거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beet라고 읽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완전히 뭐 절대적으로 꼭 beet라고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이름 붙인 사람이 bet라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쓰면 bet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가 beet니까 그냥 beet라고 읽어볼게요. 자, 보자. 따라 it's a beetle 하니까 나의 작은 친구 얘가 주어고 이다가 동사죠. 나의 작은 친구는 뭡니까? beetle 딱정벌레예요. 이렇게 됩니다. its name 하니까 그것의 이름은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 요거 조심하기로 했었죠. 인칭대명사 외울 때 뭐야?
it는 뭡니까? 소유격으로 그것의 이런 뜻이었죠. 자, 요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은 뭐였어? 요거 위에도 나온 거죠? it. 요 어퍼스트로피가 중간에 들어가면 이것은 it is의 줄임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것의 이름은 뭐야? BT입니다. 그래서 Are you afraid of it? 자, 요거 표현 외워야 되죠? 자, 누구요? 우리 요 표현 배우고 가겠습니다. Be afraid of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다인데 진짜 약간 좀 무서운데 라고 느낌으로 쓰실 수도 있고 뭐뭐 할까봐 좀 걱정돼 두려워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게요. Are you afraid of it? 해서 이 oof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니? 이렇게 되네요. 그것은 여기서 뭘까? 그러면 여기서의 그것은 뭡니까? 비트, 딱정벌레고 딱정벌레가 되죠. 너는 딱정벌레. 딱정벌레인 나의 친구 BT도 되겠네요. BT를 두려워하니? 이렇게도 되겠네요. 그래서 넌 그걸 두려워하니? 그랬더니 Look, 봐봐 이렇게 불렀어요. It's so cute. 뭐야? 우리 BT는 너무 귀여워. 또는 딱정벌레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신기하네. 딱정벌레. 키워봤어요? 선생님 벌레는 안 키워봤는데. 귀여울 것 같아. 조금씩 기어다니는 거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KT 소개는 끝났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Gio.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지오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I'm a great dancer. 자, 나는 뭐야? 춤을 잘 춥니다. 나는 좋은 춤추는 사람이야. 좋은 무용사야. 이렇게 직역하셔도 되는데 얘는 뭐야? 나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야. 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춤 잘 추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 지문 끝난 다음에 페이지 하나 더 해서 표현 자체를 정리하고 갈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나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야. I always carry this item. 자, 나는 항상 carry가 뭐야? 가지고 다녀, 휴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녀, 휴대하고 있어 이런 뜻이야. 걸려. 이 아이템을, 이 물건을 가지고 다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되는 애는 누굽니까? 빈도부사 아까 했죠? 비조리 일 앞.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오고 있네요. 나는 항상 가지고 다녀 이 아이템을 이렇게 됩니다. 되실까요? It's not big. 그것은 크지 않고 but it makes a big sound. 그것은 만들어내 큰 소리를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요때 그것은에 해당하는 이거 동그라미 너무 못 그렸네요. 그것은에 해당하는 거가 뭡니까? 이 아이템이죠.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아이템은 크지 않고 자, 우리 보세요. 비동사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납 붙인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납 붙이고 있죠. 그것은 뭐야? 크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다의 뜻으로 쓰인 비동사고 자, 요때 비동사는 이다로 쓰이는 비동사. 큰 상태가 아니다. 아니다는 얘 때문에 된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시면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납 붙이는 거 되시죠? 그래서 그 물건은 크지 않고 하지만 그 물건은 똑같은 애죠. 만들어내 큰 소리를. 자, 여기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애가 나왔네요. 누구야? 아까 했네. 자, 23인칭 단수고 우리가 현재 그리고 동사가 일반 동사가 오면 일반 동사 뒤에 뭘 붙여라? s나 es를 붙여라. 그래서 여기에 makes가 와 있는 거 이거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크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만들어내 큰 소리를 할 때 makes s가 붙는 거. 그 다음 봅시다.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이다야.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까? Yes, it's my Bluetooth speaker. 그것은 나의 블루투스 스피커야. 이렇게 되네요. 자, with this speaker, 이 스피커와 함께 이 스피커를 가지고라면 every place, 모든 장소는 나의 무대야. 이렇게 되네요. 아이고,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할 게 많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every place 보이세요? every place. 모든 장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장소, place라는 명사에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이거 지금 단수형으로 나오고 있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포인트입니다. every가 뜻은 모든이야. 모든의 뜻인데 여기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가 안 옵니다. 그래서 단수명사가 오고 모든 뭐뭐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거지만 전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말이 어려운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어려운가? 자, 가보자. 봐봐. every가 모든이죠. 근데 모든 장소라고 하는데 여기 s 안 붙었어? 붙었어. 안 붙었죠. 그러면 이건 단수야. 우리 단수가 뭔지는 안다. 그쵸? 단수고 그러면 봐봐. 이게 3인칭 단수니까 동사도 누가 온 거야? is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단수 동사가 온다고. every place니까 모든 장소 하니까 선생님 모든 장소면 복수니까 안 가요?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 every가 붙으면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오고 이 전체를 우리가 뭘로 취급한다? 이 전체를 단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도 단수 동사를 데려와라. 이거를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is 온 거를 신경 써야 돼. 될까? 그래서 모든 장소는 나의 무대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every 뒤에 왜 단수명사 와요? 몰라. 그렇게 쓴대잖아.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만 들은 게 아니라 봐. everyone도 보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란 뜻인데 one에 s 안 붙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미 hello everyone 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동사도 단수 동사를 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모든 장소는 나의 무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I often dance for my grandmother. 나는 종종 춤춰요. 나의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나 보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또 나왔네요. 얘 누구예요? 이제 알겠죠? 빈도부사. 위치는 비조디 1아. 그래서 일반 동사 앞. 나는 종종 또는 나는 자주 춤춰요. 나의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되죠. 자, she is my big fan. 그녀는 나의 왕팬입니다. 광팬입니다. 이렇게 되시는데 그녀가 누굽니까? 나의 할머니. 할머니 완전 좋으시네. 그래서 나의 할머니는 나의 왕팬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잠깐 아까 여기서 요 부분을 하고 간다고 했죠? 요거 잠깐 볼게요. 이것도 페이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잘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잘하다라는 표현이 이거 이제 예전에 한동안 중학교 1학년 영어 시험 안 봤잖아요. 근데 그 영어 시험 안 보기 이전에 중학교 1학년들한테 시험이 잘 나왔던 애가 얘입니다. 무엇을 잘하다라는 표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잘 볼게요. 이게 다 같은 거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실 수는 있어야 돼. 그럼 볼게요. 자, 무엇을 잘하다의 첫 번째는 무엇을 잘하다라는 표현의 첫 번째에서는 비구셋, 무엇을 잘하다라는 비구댓이라는 표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춤을 잘 춘다. 아까 우리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요걸 이용해서 만들면 I am good
at. 그 다음에 뭐뭇을 잘하다는 거니까 dancing. 이렇게 될 겁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I'm good. 부수 이상 썼는데요? 자, 그럴 뻔했네. 뭐요, 이게? 자, 그래서 I'm good at dancing. 이렇게 하시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한 것처럼 뭐뭇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해서 비동사가 오고 어가 온 다음에 good이나 great 쓰고 이 뭐뭐 하는 사람을 적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예문 보면 쉬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거 앞에 예문 교과서 지문에서 온 거 I'm a 지문에서 great니까 great로 갈게요. 그 다음에 dancer 춤추는 얘가 춤 잘 추는 거잖아. 그러면 dancer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사를 이용해서 뭐뭇을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하다 이렇게 뭐뭇을 잘하다라고 할게. 그래야지 여러분이 문형이 조금 잡힐 것 같아요. 뭐뭇을 잘하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동사를 쓰시고 where를 쓰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아까 춤 잘 추는 거니까 I dance well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라는 거. 자, 무엇을 잘하다라는 be good at 다음에 요 잘하는 거를 동명사 형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봐봐. 왜요?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죠? 전치사 at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문법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지금 동명사 형태로 와서 dancing 오는 거 신경 쓰시고 또는 이걸 잘하는 사람에서 I'm a great 또는 good 하고 하는 사람의 명사형이 들어가서 dancer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동사를 써. 그 동사를 잘하는 거에 동사를 써서 I dance well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연습 삼아서 해볼까요? 그러면 뭘 해볼까? 자, 색깔 좀 바꿔서 그러면 자, 요리를 해볼까요? 자,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I am good at 그 다음에 요리하다가 cook이니까 뭘 쓰라고? cooking 될까? 그래서 난 요리를 잘한다. 그럼 봐봐. 이걸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I'm a great good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cook 이렇게 쓰는 겁니다. cooker 이러시면 안 됩니다. cooker는 조리기구예요. 자, 그래서 cook 이게 요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I'm a great cook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동사로 쓰면 나는 요리해 잘 이렇게 해서 I cook well 이렇게 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무언가를 잘하다의 표현에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넘어가시고 이제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Hello, I'm Mina. 안녕, 나는 미나야. My favorite sport is baseball.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야. 이렇게 되죠. 보이시죠, 여러분? My favorite sports 몇 인칭이야? 3인칭의 단수야. 단수. 그래서 2주 오고 있어. 신경 쓰시고. 나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야. I'm a catcher. catcher가 뭐예요? 여러분, 캐치는 알죠? 잡는 거잖아. 야구에서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포수. 그래서 catcher는 포수가 돼. I'm a catcher. 나는 포수인데 so this item is very important for me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매우 중요해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포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 자, thanks to this, my hand is safe. 이렇게 되네요. 자, 보시면 우리 근데 요거 외고 가야 되는 애가 나왔네요. 누굽니까? thanks to 하면 이게 뭐야? 뭐뭐 덕분에 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덕분에 란 뜻이죠. 나의 손은 안전해. 근데 봐봐. 이게 나의 손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is입니다. 나의 손 두 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R라고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잘 봐. S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is야. 알겠지? 신경 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인칭에 단수로 오고 있어서 여기도 is가 오고 있다. 손은 두 개인데 얘는 한 손만 지금 안전한 거야. 이거 덕분에. 자, 그럼 봅시다. What is it이니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라고 했어.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That's right. 맞아 란 뜻이죠. 그게 맞아. 그게 올바라 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 It's my glove. 그것은 나의 뭐야? 글러브야. 자, 여러분 보세요. 장갑은 원래 양쪽 손에 끼잖아. 보통 글러브스가 됩니다. 그치? 일반적인 장갑들은 뭐야?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얘를 보고. 일반적인 장갑들은 글러브스야. 왜? 양쪽 손에 다 끼잖아.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 야구를 본 적이 있으면 포수는 앉아서 뭐야? 이렇게 나는 포수를 해본 적이 없지만 포수는 이렇게 어떻든 앉아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뭐야 야구 글러브를 끼고 있죠. 그리고 이쪽 손인가요? 어느 쪽 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쪽 손에 끼고 그 다음에 공을 받고 다시 공을 잡아서 손으로 던져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글러브를 한쪽에만 끼고 있습니다. 야구 글러브를. 그래서 얘는 지금 It's my glove야. S가 안 붙었어.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장갑이라면 글러브스가 되고 그러면 여기도 it이 아니라 they가 돼야 돼요. 너무 어려웠다 라고 생각하면 이 설명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글러브스는 일반적인 장갑은 글러브스라고 표현한다. 이건 아셔야 돼. 근데 얘는 포수라서 한쪽 손만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야구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까 S가 안 붙었다. 그리고 it다.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나의 야구 장갑이야. I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every day. 니까 나는 야구를 합니다. 나의 친구들과 매일 함께 야구를 해요. Come and join us. 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건데 join 참여하다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여해라는 거니까 뭔가 to나 뭔가 with나 뭔가 이런 걸 붙이고 싶을 건데 그거 아니야. 그냥 join us야. 우리한테 참여해 이겁니다. join us. 우리를 함께해. 우리를 참여해 라고 해서 뭡니까? 한국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join 다음에 아무것도 붙이지 마시고 us입니다. join us. 아예 입으로 외울게요. join us. 우리와 함께 join us. 이렇게 외울게요. 자, 그리고 아직 못 끝내는 게 누구야?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하죠. 관사 배울 때 했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지? play the piano, play baseball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기억나? play the piano, play baseball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뭡니까?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play라는 동사가 온 다음에 악기가 올 때는 반드시 더가 붙고 다 빨간색으로 하니까 너무 눈이 강렬한데? 자, 뭡니까? play란 동사가 오고 운동은 더 같은 거 붙지 않고 이렇게 온다고. 여기가 우리 일반 원칙이죠? 여기 부분이 일반 원칙인데 플레이 다음엔 더 붙고 악기, 플레이 다음에 운동 이렇게 오는 게 일반 원칙인데 이거를 외우면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린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play the piano, play baseball 요거 외워서 play the piano 피아노 앞에는 더가 붙네. play baseball 운동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네. 요렇게 거꾸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 헷갈리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play the piano, play baseball. 악기 앞엔 더가 붙고 운동 앞엔 아무것도 안 붙고. 그래서 여기도 play baseball이야. 오케이? play the baseball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더가 붙으시면 안 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1 천재소 1가 본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봐봐. join us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자 학원에 와라. 수고하셨습니다.